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미국 주식이 폭락하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S&P 500 지수가 2023년 2분기에 EPS가 마이너스 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앞으로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S&P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Clients are asking if stocks will hit a new all-time high this year. The answer is yes. 고객들이 올해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할 것 같냐고 질문을 던졌고 골드만삭스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예측의 근거는 다가오는 리세션이 깊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시장과 경제에서 작동하는 주기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강화할 때 발생합니다. 2008년과 같은 최악의 경기 침체는 모든 주요 주기가 동시에 최저점에 도달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이클에서 상승세가 있고 경기 침체 충격의 깊이와 심각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5가지 영향력 있는 주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업주기, 재고주기, 주거주기, 신용주기, 유동성주기. 제일 먼저 사업주기입니다. 사업주기 중 일부는 바닥을 쳤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이고 있고 선행지표는 곧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리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심각한 슬럼프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지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순환은 가장 널리 이해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즉 GDP 성장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지금 업턴 위로 상향 반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는 트럭 판매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고주기입니다. 재고주기는 경기 침체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오늘날 재고주기는 이미 완전한 다운스윙에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6에서 9개월 안에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합니다. 대유행 이후에 나타난 과잉 재고 현상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재고를 해결하기보다는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재고가 경기 침체를 완화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재고가 바닥에서 상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거주기입니다.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해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현재 1년 전보다 100bp,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건축 허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주택 실태 조사 자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예상 매매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재고도 적습니다. 네 번째 신용주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행은 신용을 강화하고 있고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이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파산 신청은 빠르게 증가했고 이전의 경기 침체에서 본 최고치에 가깝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관심 영역입니다. 이러한 신용시장이 경미한 경기 침체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증가입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은 유동성 순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 화폐 성장과 경제 성장 사이의 차이인 과잉 유동성이 초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잉 유동성 초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주기들은 자산시장과 일관되거나 강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와 주식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 유동성은 위험자산 주식과 일관된 선행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덜 깊은 불황으로 인해서 감소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순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실행되고 있지만 올해 주식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인 경기 침체는 처음에 두려워했던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RIA, Real Investment Advice라는 데서 아주 불길한 경고를 냈습니다. The end of an era for stocks once the Fed. 연준이 주식의 시대가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GDP 성장이 지난 3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에 기업 이익의 성장은 소폭 증가했다. 둘째, 낮은 이자율 및 세율과 증가된 레버리지가 기업의 순이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맥도날드, 펩시, 클로락스에 대한 연준의 조사 결과가 그것을 지지한다. 앞으로 낮은 이자율과 세율 혜택 없이 이익이 최근의 성장 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그래프에서 왼쪽의 파란색 차트는 GDP이고 오른쪽의 주황색 차트는 기업 이익입니다. 1947년부터 1989년까지 GDP가 기업 이익보다 약간 많았는데 1989년부터 현재까지 GDP는 이렇게 감소했는데 기업의 이익은 이렇게 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여기까지 한 45%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 이자율은 계속 내려갔고 기업의 레버리지, 기업의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1990년부터 22년까지 연준이 맥도날드와 펩시와 클로락스를 조사해봤더니 1990년부터 22년까지 낮은 이자율과 낮은 법인세율 덕분에 맥도날드는 52.62%, 펩시는 59.16%, 클로락스는 31.11%의 이득을 받습니다. 이러한 낮은 이자율과 세율이 성장을 크게 촉진했지만 이를 지속할 능력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보람 있는 시대, 주식을 사서 돈 버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업 이익의 증가율은 향후 GDP 성장률에 더 근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GDP에 근접할 것이라는 것은 이만큼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40에서 40% 이상 기업의 이익,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식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인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식은 초대형 기술주밖에 없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이러한 주식을 관리하는 세력이 고점에서 팔고 나오려면 역사적 신고가로 끌어올려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주식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잘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우량한 중소형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